자, 독서 첫 지문 한번 봅시다. 지금 가는 영화인데 지그프리트 크라카우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인가 봐요. 그 나는 이거 저 스트 연계죠? 저 교과서 개념 학습이었나? 그쪽에 나왔던 것 같은데. 자, 한번 대강 읽어보고 합시다. 영화는 대중의 취향에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장르 영화가 대표적인 사례래요. 지크프리트 크라카워라는 사람이 취향뿐만 아니라 이념도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이념은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왜? 드러내면서 숨기는 매체거든. 그래서 위험한 이념은 영화의 미면에 감추어져요. 그래서 크라카우어는 표면에 드러난 모티브나 이미지가 비유하는 것을 해석해서 이걸 바탕으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고 봤대요. 예를 들어, 그 다음에 크라카우어가 이 해석을 통해서 사회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프레데릭 제임슨이라는 사람은 영화에 반영된 사회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대요. 왜? 사회는 분산적이고 파편적이니까 그 전체 모습은 역사가 된 이후에야 파악돼요. 그런데 만약에 현재를 조망할 수 있다면 사회의 총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사를 통한 역사와의 가능성에 주목했대요. 이 이야기는 사건을 회고적인 방식으로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조망이 가능하고요. 이런 역사와 이게 영화가 이렇게 한다는 소리잖아요. SF의 경우에도 해당된대요. 그런 얘기하고 SF는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허구적인 상황 설정을 해서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SF가 모두 과학적으로 사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진위가 아니라 개연성, 그래서 합리적으로 납득되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 상상력이 촉발하는 경이로움은 장르적인 특징이래요. SF에 등장하는 압도적인 대상들은 자연을 마주했을 때와 유사한 경이로움이래요. 그래서 다르코 수비인이라는 사람은 이 경이로움을 안겨주는 애들을 노붐이라 그랬대요. 이 노붐은 일회적인 놀라움을 유발하는 장치가 아니라 지배적인 요소이자 허구적 세계와 현실 세계의 차이를 드러내는 요소래요. 또 작품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장치예요. 그래서 노붐이 진정한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SF가 현실의 반영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에 나온 얘기가 이거랑 비슷한 얘기겠죠? 그래서 미래 세계에 대한 상상을 표현하는데 그 상상은 해당 시대에 기반하고 있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SF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시공간적 설정은 유사하면서도 달라요. 그래서 수비는 현실을 닮았지만 현실과는 다른 이 세계가 인지적 낯섦을 촉발한대요. 그래서 SF에 등장하는 대상이 이 낯설고 새롭게 느끼도록 만든데 이 낯설음을 유발하는 것은 다름이고 우리는 그 다른 거를 봐서 현실의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된대요. 이게 정서적이고 지적인 체험이래요. 그래서 수비는 SF 이전에도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서 낯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을 충족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비는 이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다루는 이야기하고 SF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이 유토피아가 SF의 중요한 소재래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인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으니까 이상적인 세계를 탐색하는 SF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자 그런 얘기인데 4번 가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영화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티브는 특정 시대에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을 투명하게 드러낸다. 그 아까 크라머? 그 사람이 얘기한 게 그 얘기잖아요. 자, 2번 크라카우어는 독일 영화에 쓰인 밀실, 광인, 독재자의 이미지에서 불순하다고 여겨지는 이념을 읽어낼 수 있다고 본다. 자, 밀실, 광인, 독재자 위에 있나 봅시다. 자, 예를 들어 독일 영화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밀실, 광인, 독재자의 이미지의 이면에서 현실 도피의 퇴행적인 심리와 왕정 복고를 바라는 정치적 이념을 읽어낼 수 있대요. 여기서는 뭐라고요? 불순하다고 여겨지는 이념. 그러면 얘네 현실 도피랑 왕정 복고를 바라는 정치적인 이념이 불순하냐? 여기랑 합쳐야 되네요. 불순하거나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이념은 감추어졌죠. 그러면 여기서 읽은 거는 불순한 게 아닌 거지. 지금 이 부분이 틀렸겠군요. 4번은 2번이겠습니다. 다음에 5번 프레드릭 제임슨의 견해를 바탕으로 기억의 의미를 추론해라. 기억이 뭐예요? 역사화는 미래를 다룬 SF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그러면 역사화가 뭔지 보면 되잖아요. 얘는 사건을 회고적인 방식으로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하는 애인데, 우리가 사회를 총체적인 양상을 조망하려면 이게 역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료된 과거는 역사가 된 이후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게 뭐냐? 1번,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묘사해서 사회의 발전 양상에 대한 총체적인 전망이다. 발전 양상에 대한 얘기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리고 SF를 완료된 과거처럼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들어가야죠. 그지? 그래서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이쪽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완료되는 내용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일어날 법한 사건 아니고요. 이 완료된 과거처럼 바라보는 방식,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게 5번의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의 입장에서 A를 평가해라. A가 뭔가요? 아, 수빈. 지금 유토피아랑 SF의 관계 얘기한 거잖아요. 가장 적절한 것은 SF가 유토피아를 소재로 삼는 것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원래 있는 거다, 원래 그런 거다라는 건데, 유토피아는 대부분 봉쇄된 요새래요. 분리되고 차단돼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듯 보이는데 외부의 위협이나 내부의 갈등에 의해 붕괴되고 만대요. 이거는 유토피아가 근본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기도 하고 현실 문제에 대한 해답이 현실 너머에 없다라는 점을 말해준대요. 자, 가장 적절한 게 뭐냐? 수비는 부정적 양상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SF에서 그리는 이상적,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건 그냥 아무 말 아니잖아. 왜 부정적인 거에 인식이 없어? 인식이 없으면 저런 SF, 저런 유토피아를 그리면 안 되지. 자, SF에서 이상적인 세계를 상정할 수 있다는 수빈의 생각은 유토피아의 근원적인 모순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이것도 앞뒤 말이 다르죠. 유토피아는 이상향이지만 없다는 거잖아요. 실현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세계를 상정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자, 3번.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계승한다라는 수빈의 생각은 유토피아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영원하다라는 걸 빼먹은 게 아니죠. 그걸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4번. 수빈이 말하는 유토피아는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죠. 근데 현실을 벗어나려는 욕망은 SF의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해소된다. 지금 여기 보면 해소가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며요, 여기서. 그러니까 해소가 안 되죠, 지금 이거는. 그 다음에 5번. 유토피아의 한계를 고려할 때 SF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수빈의 생각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왜? 존재하지 않으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얘기하는 거고요. 자, 노붐. 그리고 인지적 낯섦. 이거 이제 둘 다 수빈의 얘기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노붐은 현실 세계와 작품 속 세계관의 차이를 드러낸다. 노붐. 기억이 안 나니까 가서 확인해 봅시다. 당대의 지식 기술을 경험을 뛰어넘어 경이로움을 안겨주는 대상이네요. 그리고 현실과 허구적 세계의 차이. 그렇고 당대의 지식이나 기술로는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거다. 그렇지? 자, 노붐은 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자 작품의 세계관을 드러낸다. 아까 그 위에 나왔고요. 자, 인지적 낯설음은 친숙함을 주던 일상적인 대상이나 세계에 대해서 낯설음을 느끼게 되는 경험이다. 그렇겠죠? 자, 5번. 인지적 낯설음은 작품에 표현된 세계에서 촉발되는 감각적 충격이 이성적 성찰에 수반된다. 이건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이 이성적 성찰, 감각적 충격, 이런 거 찾아갑시다. 아하, 요거네요. 자, 인지적 낯설음은 감각적 충격을 통해 이성적 성찰에 도달하는 정서적이고 지적인 체험이래요. 감각적 충격을 통해 이성적 성찰에 도달합니다. 충격을 통해 이성적 성찰에 도달하는 거죠. 이게 안 되죠. 자, 5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8번. 보기는 영화 비평인데 가나를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SF 영화인데요. 미래 세계가 두 구역이래요. 허공의 도시는 거대한 우주선, 그리고 지상은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 그리고 허공의 도시랑 지상이 이렇게 두 구역이군요. 그리고 허공의 도시는 압도적이에요. 물리적 법칙에 어긋나 보이지만 인과관계가 설득력이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대요. 두 구역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는 우리 사회를 조망하게 해요. 다만 갑작스러운 화해로 결말을 맺는데요. 그거는 유행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대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지상을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인 공간이라고 언급했대요.
이거는 크라카우어에 따르면 이미지의 이면을 읽어내어서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한 결과다. 지금 이미지의 이면을 읽어내서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크라카우어가 얘기하는 거는 이 이념이 감추어진다 그랬으니까 그 감추어진 걸 갖고 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지상이 무너진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인 공간이다라는 거는 지상이 구리다. 지상이 뭔가 안 좋다. 저기 허공의 도시가 좋은 거다. 그 얘기잖아요. 이게 이미지의 이면을 읽어낸 건가? 자, 다른 거 보고 봅시다. 허공의 도시와 관련해 압도적인 느낌이 든다 그랬죠. 그러면 나에 따르면 장르적 특징 맞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 오류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나에 따르면 과학적 진위가 아니라 개연성이 중요하다.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두 구역의 갈등을 다룬 이야기가 우리 사회를 조망하게 한다라는 게 가에 따르면 사회를 종합적으로 통찰한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보기에서 최근 SF 영화의 경향이라고 간주한 갑작스러운 화해는 가에 따르면 최근 SF의 경향이라고 그랬으니까 대중의 취향이 영화에 반영된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이거 지금 1번이 되게 아무 말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미지의 이면을 읽어낸 게 아니라 이게 현대 사회의 문제점인 거잖아요. 가에 봅시다. 가에 가면 그런 유사한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영화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암시하고 비유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콘크리트가 암시하고 비유하는 게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한 거냐?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이거는 겉으로만 본 것 같은데 가를 조금 더 볼까요? 설명을 좀 더 할 수 있냐 하기를 보기 위해서 두명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이해할 수 있고 밀실광인 독재자를 통해 왕정복고를 바란다. 총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총체적인 그래 지금 여기서 콘크리트가 얘기하는 거는 콘크리트가 별로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이건 총체적으로 이해한 거라고 봐야죠. 따지자면 그렇겠네. 자,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ABS 의미로 쓰인 예가 바르게 짝지은 거. 와, 치사하게 이거 두 개로 가져갔군요, 단어를. 자, 뭐를 두고 뭐를 두냐? A는 지식에 기반을 둔다. B는요, 현실에 거리를 둔다. 자, 근거를 두고 있었다 될 것 같고요. 미련을 둔다. 사람에게 미련을 둔다? 아닌 것 같고요. 뜻을 어디에 두느냐? 이거랑 오히려 비슷하죠? 아닌 것 같고. 자, 사랑하는 누이를 뒤에 두었다. 이거는 빼박 아니고요.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 예, 가능할 것 같고요. 자, B. 이거겠는데? 그렇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자, 앞에 두었다. 결승선을 앞에 두었다. 예, 안 되겠죠. 예, 1번이 제일 확실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지문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